요즘에 채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표도 미국의 국채 10년물하고 30년물을 좀 가져온 건데요.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어제 밤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어제 밤 상황이고 앞서 미국 주시장 오른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들었던, 좀 암울하게 만들었던 악재가 됐었던 게 이제 관세 부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뭐 자르네 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얘기도 했지만 파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아니 뭐 금리를 안 내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게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뭐 베센 상관이나 이런 이제 월가 출신들 이제 강요들의 뭐 조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 미국의 국채 가격이 계속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 재산의 60%도 미국 채권에 있으니까 본인의 재산 자체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특히 장기물이 발작을 일으켰던 그 이유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일본의 투자자가 210억 달러의 국제 채권을 매도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은행과 연기금들이 3월 말 4월 초에 해외 채권 장기물을 매도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즈음이 되는 거니까 얼추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좀 얼추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해외 채권이라는 게 해외 채권 장기물이라는 게 미국 국채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본 은행이나 연기금들이 갖고 있는 국채의 사실 대부분은 미국 국채가 해외 채권은 미국 국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4월 초 중순 지금까지 미국 국채 시장이 급등을 했던 거, 즉 금리가 급등을 했던 거, 국채 가격이 떨어졌던 큰 원인은 결국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이 실제로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무라 은행은 이 관련돼서 미국의 국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좀 미국 국채가 10년물 같은 경우 4.5% 가까이, 그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오늘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해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는 자금을 좀 빼서 다른 데로 좀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대부분 유럽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 사항 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얘기를 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제 주가가 KLX 시세로 8.4%가 떨어졌습니다. 30만 5,500원. 30만 원 일단 턱걸이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시 정도까지 잘 버티다가 갑자기 이제 확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전력 설비주들을 좀 사면서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다시 이제 조정을 이제 끝내고 반등을 하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출 26%, 영업이 69%.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해서 68%.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고 신규 수주는 이제 전분기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이 전력기기 부분하고 배전기 부분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전력 설비 분야의 핵심 이제 부문인데요, 사업 부문인데요. 전력기기 부분이 전기비에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0%가 줄었고요. 배전기기 부분도 10%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핵심 사업 부문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일부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마치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처럼 주가가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이 AI 투자 일부를 축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제 수급종을 했을 때 외국인 20만 주 넘게 순매도를 한 것도 좀 있고요. 하루 동안 뭐 20만 주 순매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할 거예요. 이렇게 볼 수는 물론 없긴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10일 정도, 10거래일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6대4 정도로 사는 날보다는 파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이 기대감은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전력 설비, 이게 이제 전력 설비 쪽 대장주니까 다른 전력 설비주들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도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이제 아마 오늘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보일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어제 풍력 발전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있고요. 친환경 관련주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겹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SK 이터너스, 유닛은 뭐 이런 회사들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2033년까지 19조 원, 근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였고 여기에서 총 발전 용량 3.2기가와트 정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해서 원전 2기 정도 규모인데 우리나라 보통 원전이 한국형 원전이 1.0에서 1.2기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이 1.2기가고요. 작년에 이제 일단 아직 최종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코 원전 같은 경우 1.0기가와트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3.2기가와트면 대략 원전 2.5에서 한 3기 상도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거니까 대단히 큰 규모죠. 10개 단지를 조성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 이런 발표가 좀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이 얘기까지 좀 겹치면서 어제 풍력 발전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태양광 쪽도 어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죠. 예, 사실 해상 풍력은 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 풍력 관련된 이 뭐 엔진 터빈, 가스 터빈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요. 워낙에 중국이 좀 뭐 득세를 하고 있다. 이게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19조 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뭐 중국 쪽 장비를 이렇게 대단히 갖다 쓰는 그런 부담을 안을지 정부가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 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체크 마치겠습니다.